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즌 5번째 시간, 우리 형충의 합반, 이제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5강, 16강 강의에서 삼합이 뭘까, 그 다음에 인호술 삼합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삼합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는데, 자, 오늘 강의는 삼합에 대한 강의 3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 4번째. 총 삼합에 대한 강의가 한 5개 정도 나갈 거예요. 자, 오늘은 삼합 강의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호술 삼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요 1시간은 신자진 삼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합이라는 것은 3가지의 에너지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그 중에 중심 기운의 뜻을 이루도록 밀어주고 당겨주고 뒤에서 관리해주고 하는 이 순환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방합이나 육합에 비해서 스케일이 커져요. 왜 그러냐면은 방합은 한 계절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봄들끼리만 모였거나 임묘진, 여름끼리만 모였거나 사오미 뭐 이런 식이고, 육합은 둘이 모이잖아. 둘이 뭐 셋이나 넷이 모인 게 아니라. 그런데 삼합은 3계절이 모여. 우선 사이즈가 커지죠. 3개 계절이 모였어. 예를 들어서 방합 같은 경우는 끼리끼리 모이니까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뭐 독재국가끼리 모여서 카르텔을 만들었다든가, 마약 조직끼리 연대해서 카르텔을 만들었다든가, 사과 농산지에 계시는 과수원 농가들끼리 연대를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한 결집력의 직접적 이익이나 직접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협회 이런 것도 일종의 의사들끼리 모여라 뭐 이런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연대 중에서 이제 뭐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그 다음에 사장, 그 다음에 정부, 이 셋이 모여서 서로 협의하라 같은 거죠. 이게 삼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삼형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삼형에 가깝고,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는 삼합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삼권 분립이죠. 삼권 분립,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여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이 권력을 셋으로 나눠준 다음에 서로를 견제하여 협력하고 뭐 손잡고 같이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가라. 너무 한쪽에 의해서만 가지 말고. 이게 이제 삼형적 요소라고 한다면 서로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소리고, 삼합 같은 경우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셋이서 똘똘 힘을 합쳐서 왕지를 도와라 라고 하는 형태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주의 삼합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흩어진 기운들을 모아서 하나로 통일하였다라는 형태, 징기스칸 같은 형태라면은, 그 징기스칸이나 그 우리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드 선생님 같은 케이스, 그 흩어져 있는 정신분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한데 모아서 정신분석학을 정립하여 하나로 통일 정립하였다. 이런 게 삼합이라면은, 삼형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시 세분화하여 다시 다양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하였다. 그래서 재밌는 게 프로이드 선생님은 삼형이고 그 밑에 제자로 있다가 분리해서 나가신 칼융 선생님은 삼형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 선생님은 삼합, 정신분석학을 통일하였다. 그 다음에 칼융 선생님은 삼형, 정신분석학을 좀 더 세분화하여 다채로운 개성으로 쪼개서 다양한 이론들이 서로 병립할 수 있게끔 하였다. 어떤 하나의 이론이 다른 이론들을 싹 통일해서 다른 목소리 내지 마!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이 서로 자기 주장들을 할 수 있게끔 하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는 일종의 종교에 의한, 중세시대의 유럽 사회는 일종의 종교에 의한 삼합이 벌어진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에 필적하는 패스트가 돌았죠. 흑사병 이후에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빠르게 이제 반종교적으로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기기 시작한 게 신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그래서 만들어진 게 르네상스죠. 르네상스는 일종의 삼합이 다시 흩어지면서
삼형으로 분리되는 거와 같죠. 그래서 각자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래, 너는 이런 일을 해. 너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나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너는 이런 일을 하세요. 난 이런 일을 할게.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삼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모인다고 해서 삼합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삼형은 나쁜 것도 아니고 하는 요소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오늘 삼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신자진 삼합은 신금과 자수와 진토가 셋이 모여서 자수를 중심으로 자수의 세상을 열어주는 형태와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명리초학들이 많이 오해하는 내용들이 신금이 물이 되고 진토가 물이 되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민관군이 하나로 협력하여 올림픽을 잘 개최해 봅시다 라고 이제 막 캠페인 했어. 민간인과 관청과 군인들이 모두 협력하여 큰 국제대회를 치르자고 한 거야. 그러면 민관군이면 여기서 중심이 누구예요? 중간에 있는 글자. 관이 중심인 거야. 관. 그러면 관이 하는 일을 민간인들이 적극 협력하고 군대도 가서 도와라 라고 한 거죠. 군대가 컨트롤 좀 해줘라, 마무리까지 좀 해줘라 라는 거야. 근데 민간인이 공무원이 되고 군인이 공무원 된 거 아니에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자기가 하는 역할을 했고 민간인은 민간인으로서 자기가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특수 상황 때 이렇게 우리 싸우지 말고 모두 힘을 합쳐서 뭐 모읍시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이제 수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백신과 마스크가 모자르니까 초창기에 군대가 나서서 군 헬기, 군 수송기,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 백신이 테러당해서 누가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 백신을 전국에 있는 병원에다가 골고루 계획된 대로 나눠주는 것들을 군대가 가서 호위를 했어요. 경찰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더 강력한 군대가 병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늘 특수기동대 같은 특수부대들이 나서서 그 공항에서부터 그 수입된 백신들이 제일 급한 지역으로 먼저 갈 수 있게끔 도와줬다. 그러면은 이게 군대가 관을 도와준 거죠. 그리고 민간인들한테 협력하라 그랬지. 마스크는 1인당 1개밖에 못 사고 일단은 노약한 사람들부터 먼저 마스크를 지급할 테니 건강한 사람들은 좀 나중에 사시오 해가지고 홀순 날은 누구, 짝순 날은 누구, 끝자리가 3자면 73년생들이 파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간인들의 협력을 요청해서 우리나라가 그때 삼합이 되게 잘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는 이런 위기도 달성할 수 있었다. 옛날에 그 메르스 때는 욕을 좀 바가지로 먹었죠. 이제 이게 대처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후에 메르스 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거를 다시 한번 이런 대형 전염병이 일어나면은 우리 한번 제대로 잘 해봅시다. 뭐 아무튼 이런 것들. 자, 민간인이 공무원 된 거 아니고 군인이 공무원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군인들이 관을 도왔고 민간인들도 관을 도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표면적으로 봤을 때 뜻과 의지에는 동참을 하고 있지만 본질과 형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확장 해석을 하면 금이 물이 되었고 토가 물이 되었고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치면은 뭐 남편이 남이 되었고 해버리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남편은 남편인데 남편이 남 같은 행동을 하더라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남편이 정말 남이 되었다. 남자가 여자가 되었다. 남자가 여자들 하는 일을 도왔다 정도인 거지. 그 남자가 여자가 됐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과장 해석이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보세요. 자, 신자진 삼합은 가을의 기운이 겨울의 기운을 생해주면서 봄의 기운이 함께 연대하여 조절과 마무리하는 작용까지도 셋이서 서로 연대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삼합은 특징이 재순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방합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방합은 재순환성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탱크만 많이 만들었습니다 같은 거지 우선 탱크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탱크를 만든 다음에 탱크 수리소와 탱크 재활용 공장과 탱크 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삼합인 거고 그냥 탱크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탱크가 많아요. 그러면 방합인 거야. 근데 방합의 특징은 초반엔 탱크만 많이 만들었으니까 전쟁이 나면은 처음엔 유리하겠지.
하지만 탱크들이 부서지기 시작을 하면 수리가 안 돼. 재순환이 안 돼. 빨리 한쪽에서 만들어내고 한쪽에서 다시 고쳐서 재생하고 얼른 훈련생들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한쪽에서 얼른 중공업 키워야 되고 한쪽에서 고철들 수집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순환작용은 방압에서는 약해. 하지만 삼압에서는 그 순환작용이 있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방압과 삼압이 연대하여 서로 한판 붙자라 그러면 보통 초반에는 방압이 유리하지만 왜 얘네들은 일단 한 가지 기운으로 몰빵을 했으니까. 근데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재순환이 가능한 삼압의 기운이 끝내는 이긴다. 오래 가면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거기를 통치하기 위해서 각종 하인드 헬기에 그래도 소련 하면 그 군사국가잖아. 거의 그 독재국가의 군사국가니까 독재와 군사력이 만나면 힘이 되게 세지죠. 그래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 뭐도 아닌 정말 미개한 나라 거기를 갖다가 확 찍어 눌렀는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은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탈레반 전사가 계속 생겨가지고 꼬맹이들이 크면 또 탈레반이 돼서 촉을 잡고 그래서 또 헬기와 탱크를 보내서 싹 다 죽여버리면은 좀 있으니까 다시 꼬맹이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또 가서 또 총을 잡아서 폭탄을 던지고 10년 동안 아무리 싸워도 계속 탈레반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탈레반은 재순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소련은 아프간을 점령했는데 뭐 실익이 없어. 뭐 여기서 뭐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무슨 천연광물이나 히토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쓰잘데기 없는 땅에 뭐 사막 같은데 뭐 이런 데만 있고 그러니까 거기 군대만 보낸 거야. 군대만. 거기 무슨 산업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깔린 것도 아니니까 거기서 뭔가 순환이 안 돼. 거기서 돈이 좀 많이 벌려야 그걸로 다시 군대를 키우고 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 소련군이 10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다가 손해만 막심하게 보고 물론 사람은 압도적으로 아프간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소련군보다. 소련이 10년 후에 물러갔다. 왜? 순환성이 없으니까.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순환성을 가지고 있는 삼압의 기운이 유리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에 삼압이 있다든가 내가 감명을 하는 사람의 사주에 삼압 또는 삼압 효율 50% 정도 내는 반합 정도가 있다면 이 사람은 재순환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사주를 봤더니 삼합의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반합의 순환성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재기의 노력을 가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재기의 노력을 할 수가 있다. 삼합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은 더욱 강해지고 또 다시 한 바퀴 또 순환하면 더 강해지고 또 한 바퀴 순환하면 더 강해지고 더 왜 노하우를 쌓게 되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자진 삼합은 기본적으로 자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물의 삼합을 만들어 주는데 생지와 왕지와 화계지 또는 묘지라고 부르죠. 진술충미가 만나가지고 생지는 왕지를 생하고 그 다음에 화계지는 왕지를 컨트롤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일종의 아버지가 딸을 갖다가 헌신적으로 키워서 유명 골프 선수로 키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골프 선수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이 경기 일정과 방송 스케줄을 잡아줄 뛰어난 관리 회사라 프로듀싱 회사가 필요해. 근데 아버지가 하는 건 문제가 있어. 아버지는 일단 많이 먹어라. 뭐 내가 업어줄게. 뭐 이런 건 가능해도 내가 돈 벌어서 너 교육시킬게. 이런 건 가능해도 이게 훌륭한 방송국에 보내거나 국제대회에 보내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프로듀싱 해줄 수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나 매니지먼트 전문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아무개 회사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국제 행사에 연결을 시켜줘서 더 글로벌한 골프 선수로 키웠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생지, 왕지, 화계지의 관계예요. 근데 어떤 사주를 보니까 왕지와 화계지는 있는데 생지가 없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시동 걸어주는 기운이 없는 거야. 그 유비하고 제갈공명이 만났는데 관운장하고 장비가 없어.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되게 똑똑한 작전 계획을 전술을 짜줬는데 사실 유비가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진짜 뛰어난 용맹을 가지고 돌격 앞으라 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 그 밑에 관우랑 장비가 잘하는 거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고 생지가 없고 왕지하고 화계지가 있으면 시동이 잘 안 걸리지만 그 왕지에 대한 기운이 여차저차 대운이나 세운을 통해서 시동이 걸리게 되면 이후부터는 이제 중심 기운에서 마무리 기운까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생지와 왕지는 있는데 화계지가 없어.
그러면 시작서부터 전성기까지는 가는데 전성기에 이르고 나서 이것이 이럴 수가 있어요. 춤을 출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4, 5년 전에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 영화가 한 적이 있습니다. 퀸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 대단하신 분이죠. 뭐 We Are the Champion 이거 부른 가수. 근데 그 프레디 머큐리가 그 어린 시절 막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막 그 성장을 하다가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자리까지가 이제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데 문제는 최고의 정상에 오른 프레디 머큐리가 이후에 난잡한 사생활과 그 통제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마약에 빠지고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결국 40대 중반에 단명하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져. 이거를 만약에 명리적으로 표현을 해주자면은 많은 사람들과 동료들이 프레디 머큐리를 도와서 그를 가수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생지와 왕지가 있는 건데 왕지가 작동을 해서 이제 정상의 자리나 중심의 자리에 올랐는데 지금 사주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의 일생은 뭐가 없는 거예요? 안정, 지속성을 나타내는 화개지가 없는 거죠. 화개지가. 그러면 만약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컨트롤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매니지먼트사나 멘토나 무슨 스승이나 무슨 선배나 관리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혹시나 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었다면은 그러면 이제 화개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토의 속성은 유지, 지속, 관리, 안정, 현상 유지입니다. 유지, 지속, 안정, 관리, 현상 유지. 저 자동차에도 보면은 유지 지속 시켜주는 장치 있죠. 좋은 차에 달려 있는 거. 크루즈 컨트롤. 그 있잖아. 경차에는 없잖아. 크루즈 컨트롤이 뭐야? 그 고속도로에서 100km 딱 걸어놓으면 그냥 엑셀 안 밟아도 그냥 100km로 쭉 달리잖아. 그러다가 뭐 위험한 일 생기면 그때 알아서 멈춰주고. 자, 일종의 토라는 거는 나 지금 좋아. 나 지금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토라는 거를 개입시키면 이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이나마이트의 원리가 맨 처음에는 그 니트로그리셀린이라고 하는 액체 폭탄 조금만 건드리면 뻥 하고 터져요. 그래서 옛날에 석탄 캘 때 광산에서 니트로그리셀린으로 폭약을 다뤄가지고 구멍을 팠는데 얘가 이제 조금만 수송을 잘못하고 온도가 안 맞으면 뻥뻥뻥 터져나가서 수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니까 노벨이라는 사람이 저 니트로그리셀린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거기다 뭐를 섞냐면은 토를 섞어, 토. 그래서 규조토, 특별하게 배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최적의 배합비를 찾은 토를 갖다가 물에 흡수 성분을 시키니까 얘가 톡톡 쳐도 안 터져. 대신에 불을 붙이거나 스파크를 일으켜야만 터져. 결국 토라는 것은 안정지속 장치. 만약에 토가 없으면 왕지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프레디 머큐리처럼 최정상에 올랐는데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이 그 일을 10년, 20년 동안 쭉 지속시키지 못하고 한 3, 4년 퍽 올라갔다가 3, 4년 바닥으로 꼬라박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삼합은 생지가 밀어주고 왕지가 중심을 잡으며 화개지가 적당히 조절, 제어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어떤 큰 왕이 있었다. 그 왕한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그 왕을 밀어주고 지지해주는 국민들과 신하들이 필요해. 이 왕을 중심으로 옛날에는 왕권제였으니까. 근데 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왕이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또는 왕이 미치지 않게 왕이 폭정을 펼치지 않게 왕이 안정되게 왕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조절해주는 신하들이나 뭐 대왕대비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 뭐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야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요거는 해라. 요건 요런 식으로 해라. 그 대신 너 이름으로 해라. 내가 뒤에서 아이디어는 계획서는 써줄 테니까 요 실행은 너의 이름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잘 모이게 되면은 세 개의 기운이 하나로 모여서 왕지를 중심으로 모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형태예요. 자, 사주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왕지를 이렇게 삼합을 반듯하게 갖추고 있는 사주들이 제 생각에는 한 3, 40명에 1명 정도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3개를 다 갖추진 않더라도 3개 중에 2개 정도를 갖추고 있는 사주들이 뭐 한 20여 명이나 한 10여 명 중에 1명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삼합이 모두 없고 그 2개의 글자만 있어도 적당히 오래 살다 보면은 대운에서 만날 거 아니야. 요 빠진 글자가. 신자는 있는데 진이 없다든가, 신지는 있는데 자가 없다든가, 자지는 있는데 뭐 신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는 대운에서 만날 수 있고 짧게는 세운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이 세운이라는 애는 이게 세운 가지고 삼합 만들려고 하면 야 삼합 모이자 했는데 그 애 가. 야 우리 같이 지역 연대 모여가지고 우리 뭐 해병대 연합회 한번 만들어서 무슨 큰 사업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애가 가버려. 그럼 그 다음부터 다시 삼합이 틀어지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게 세운 나부랭이 가지고는 좀 쉽지가 않고 좀 대운 정도가 와서 도와줄 때 삼합이 아주 잘 그러니까 반합을 이루는 사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사주 원국에 삼합이 있더라도 삼합이 완성되어 있더라도 운에서 대세운에서 해당 삼합의 글자들을 건드려주면 그 삼합이 내가 이런 역할이었구나 하고 자기의 길로 잘 갈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 사주가 있는데 사주를 보니까 신자진을 반듯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세 개의 기운이 연대하여 자수의 기운을 확장시키고 크게 키워주는 형태가 되니까 이 셋은 수의 연대에 해당되는 애죠. 그러면 요 금이 목을 견제하거나 제재하는 역할보다는 자수를 도와서 수의 세상을 열어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근데 사주를 보면 신자진 중에서 일주가 신자진 중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냐면 신자진을 시동 걸어주는 역할을 내가 맡고 있는 거야. 내가 맡고 있는 거죠. 근데 십성적으로 보니까 나의 신금은 나의 간판, 나의 관성, 나의 조직, 나의 어떤 시스템 또는 자기 관리, 자기 통제, 내 명예 지위, 내 간판 그러면 내가 바람을 잡아야지. 생지는 바람 잡는 애잖아. 어떻게? 요 사회에 있는 정인적 활동에 내 사무소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권력과 내 명예를 통해서 요 자수를 일으킵시다 라고 요 인성적인 것을 일으키니까 사회 대문 밖에 있는 넓은 재성적 역할이 알았어 내가 컨트롤 관리 유지 지속시켜 줄게를 재성으로 컨트롤 관리 유지 지속시켜 주는 거죠. 재성이라는 거는 보통 일정 수준의 수익화, 사업화, 뭐 체계화, 현실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사주가 무슨 뭐 출판 사업, 뭐 교육 사업, 뭐 문화 사업, 예술 사업, 종교 사업 이런 형태의 다양한 교육 문화 사업 같은 형태로 펼쳐질 수 있는 인성적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근데 뭔가 수의 기운이니까 확 드러나거나 확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런 거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원래 수의 오행이 약간 그런 요소거든요. 수가 퍼지고 있지만 수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줄 몰랐다. 그 일본의 사업을 뭐라 그러더라? 교부장 사업이라 그러는데 한자의 뜻은 잘 모르겠어요. 교부장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은 자기가 무슨 완성품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데 전 세계에 돌아가는 첨단 기계 장비의 핵심 부품에 보면 다 메이드 인 재팬. 그래서 일본의 핵심 원료나 핵심 장비나 핵심 계층 장비가 있어야 그 장비가 돌아가고 그 장비를 세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이게 일제인지 모르는 거. 겉으로는 메드 인 저맨이고 겉으로는 메드 인 코리아고 겉으로는 메드 인 아메리카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봤더니 핵심 부품은 일본에서 나온 무슨 제품이 들어가야 돼.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일본하고 한번 갈등을 심하게 겪었을 적에 그랬더니 일본에서 나 앞으로 너네 나라에다가 이거 안 팔 거야 해가지고 그 뭘 안 팔겠자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인 어떤 액체, 어떤 계측 장비 어떤 뭐 바닥이 되는 어떤 원재료 이게 근데 전 세계 90%를 일제가 다 쓰고 있어서 그 품질을 따라가는 제품이 없는 거고 그 품질을 따라갈 만한 제품을 만들려면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형태.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 우리 그거 안 팔 거야. 이제부터 팔려면 너희도 우리한테 잘 보여. 그러니까 한국에서 썼던 정책이 안 팔아? 우리가 개발할 거야. 나라에서 막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상당 부분 국산화가 뭐 이루어졌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런 요소들 교부장. 그래서 수는 마치 그 교부장 사업과 같아서 어떤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티가 나지 않는 형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고 훌륭한 인물이 돼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겉으로는 그 사람의 활약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런 활약을 할 수 있는 밑에 기반에는 무슨 스승이 있었다는 둥, 어머니가 있었다는 둥, 뭐 헌신적인 뭐 부인의 사랑이 있었다는 둥, 뭐 오빠의 희생이 있었다는 둥, 뭐 언니가 도와줬다는 등, 뭐 보이지 않는 독지가들이 늘 그를 뭐 보호해줬다는 등, 뭐 이런 등등의 얘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수면으로 잘 안 나오죠. 자, 그런 역할들이 일종의 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의 기운이 보통은 교육과 관련된 인연에서도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사회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 그렇죠? 갑자기 천재 같은 인물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뭐 공자왈 맹자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회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속 상승을 하려면은 교육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1.7%밖에 안 받아. 왜?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게. 보통 담보도 안 잡아요. 학자금 대출은 일단 학교에 합격했어요 소리만 나오고 저 등록금 얼마예요 라고 증빙 서류만 제출을 하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7%로 해줍니다. 요즘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자금 대출이 그래서 보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교 다니면 줘. 그리고 나중에 취업하면 갚아라. 근데 이거 돈 떼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건 일종의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죠. 설사 거기서 손해가 나라에서 나는 한 있더라도 한국장학재단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나라 돈으로 지원을 해서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저도 지금 대학원 박사를 지금 신학기 등록을 했는데 세상에 등록금이 600만 원. 와, 등록금이 600만 원. 너무한 거 아니야? 등록금 600만 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이거 학자금 대출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자 1.7%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드리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근데 보니까 이번에는 시즌이 지났어. 보니까 나한테 안 주고 학교로 바로 보내주더라고 돈을.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다음 학기에는 내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야겠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1.7%면 있어도 빌려서 내야지. 이건 그런가? 1.7%인데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고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사회의 기반이 돼주는 거. 자, 푸른 들판에 막 곡식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으려면은요, 반드시 그곳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곳에 물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양분과 물과 토양이 갖춰져 있어서 거기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기반이 돼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은은하게 필요한 티는 안 나는데 하지만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인성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시동 걸어주고 계속 생해주는 일을 하는 기관이나 조직을 만들고 그 일의 말년에 나를 지지해주는 이거 외롭잖아. 이거 묘목 없으면. 혼자서 내 관으로 막 사회의 아이들을 돌보는 무슨 독지기관 만들어가지고 나라에다가 계속 제안서를 내서 복지기금 받아가지고 나라에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계속 기르고 키우는 일을 내가 하고 있었는데 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야, 양인들 좀 오세요. 나 좀 지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간목이 묘목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신자진 금수 운동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어요. 둘이 산을 오르다가 서로 밧줄로 연결해가지고 둘이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한 명이 으악 하고 떨어졌어. 으악 하고 떨어지면은 다른 한 명은 안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른 한 명이 얼른 밧줄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사람 이거 당겨줘야지. 당겨줘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도 어디 잡을 곳이 없으면 그럼 자기도 딸려 들어가. 빠져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저 사람 들어 올리고 저 짐을 들어 올리려면은 나도 비빌 데가 있어야 돼. 누가 날 좀 잡아주든가 나무에다 내 몸을 묶든가 아니면 내가 어디다 탁 그냥 고정을 시켜서 안전하게 있든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주는 개인적 영역에 나의 기반이 돼주고 힘이 돼주는 목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얻어서 금을 다루어서 금생수를 하겠다. 그러면 요 수가 잘 되면 나를 도운 사람들 다 수생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 묘진 방합으로 요 진토의 일도 너희들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의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신자지는 3개의 계절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가 십성을 얹어가지고 나의 관으로 사회의 인성을 생하면 더 큰 사회의 재성과 연결돼서 어떤 사회적 연대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신월이고 만약에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갑자일주야. 그래서 내가 자수고 신금이 여기 있어. 그러면 사회의 관청 조직이 나의 인성을 돕고 더 먼 곳에서 재성적 지원과 도움과 컨트롤을 후원을 해주어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뭐 내가 진행하고 있는 학문, 내가 진행하고 있는 무슨 그 사업, 내가 진행하고 있는 무슨 원리와 이론, 뭐 바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뭐 심해 바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내가 이 비싼 장비로 심해 바다 연구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사회기관, 평관기관이 알았어,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랬더니 외부에 있는 무슨 업체에서 뭡니까? 자본을 좀 가진 사람들이 와서 내가 돈 대줄게. 뭐 이런 요소들 있죠. 빌 게이츠 씨가 그 코로나 때 코로나 연구하는 백신 만드는데 자신의 재단에 있는 기금을 막 후원해서 이제부터 전 세계에서 코로나 연구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겐 우리가 금전자금적 지원을 통해서 당신들이 지속적으로 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아프리카를 돕는 각종 그 인권적 기구들한테 늘 거기는 돈이 없어서 이게 일회용으로 끝나니까 아프리카를 돕는 인간적인, 인본적인 행동을 하는, 인권적인 행동을 하는 다양한 구조 기구들한테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내가 막대한 돈이 나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 돈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빌 게이츠라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 엄청난 후원금을 주고 있다.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사면 거기 윈도우 값 다 10몇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풀리고 있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봐도 되죠. 뭐 한간에는 뭐 이제 음모론으로 해서 아니다. 실은 빌 게이츠가 코로나 일으키고 돈 벌려고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뇌피셜인 것 같고 이제 오피셜은 그래요. 오피셜은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일을 하는 국가 차원이나 외부적 차원의 사회적 차원의 금전적 지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내가 왕지를 갖고 있느냐, 내가 생지를 가지고 있느냐, 일주가 화계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삼합이 펼쳐질 때 사회가 담당하는 역할이 있고 내가 담당하는 역할이 있겠구나라고 보면은 재밌겠죠. 예를 들어서 샘플 사주를 좀 보면은 이런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샘플 사주를 이런 사주를 봐요. 이 사주는 국가 사회의 자리와 먼 광역적 자리에 큰 평관적 조직이 사회의 인성적 사업을 생하고 있죠. 그러면 뭔가 국가 사회의 광범위한 광역적 권력이나 조직 등에서 지원과 후원을 하고 있는 인성사업이죠. 인성사업이고 뭐 교육사업일 수도 있고 문화사업일 수도 있고 뭐 출판사업일 수도 있고 뭐 문화예술사업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K-팝을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즘 시대면은 K-팝 지원사업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무슨 뭐 연구라든가 뭐 개발 근데 딱 눈에 띄는 연구라기보다는 어떤 기간적 모든 연구의 기반이 되는 원론, 이론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겠죠. 자. 간목인 나는 그 국가 사회에서 밀고 있는 사회적 인성 사업에 함께 참여를 해보다가 이 자수를 내 것으로 복사해 오죠. 그러면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 진행에다가 나도 참여할래. 이거 내가 주도해 볼래라고 이렇게 사회적 왕지의 글자를 내 개인적 왕지의 글자로 갖고 옵니다. 이제 이게 전이 복사가 되는 거죠. 자, 국가가 밀어주는 사회적 사업을 개인적 차원으로 내가 끌고 와서 내가 스스로 재성으로 이 인성을 후원하는 사업까지도 내가 펼치겠다. 그러면 이렇게 펼치면은 국가에서 밀어주는 문화사업, 교육사업인 거고 그거를 내가 베껴 갖고 와서 내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대학 설립자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경신년생이신데 지금 경신년생이 4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6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라 지금 살아계심은 한 110 몇 세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활동하시던 시절은 이제 뭐 1950년대나 60년대 정도라고 보면은 되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은 완전히 불모지에서 진짜 그 배고픔과 가난에 떨던 그래서 어떤 분야들이
막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가에서 야, 교육 사업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막 학교를 막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일에 함께 참여하셨다가 자기가 학교를 지어야겠다. 나도. 그래서 이거는 뭐겠어? 이거는 공립학교겠지. 뭐 국립대학 뭐 이런 거겠지. 이건 뭐야? 이렇게 가면 사립대학, 사립대학을 세우신 설립자십니다. 이거 물론 지금 돌아가셨죠. 살아계시면 110 몇 살이신데 그래서 그 예전에 주요 인물들의 명식을 소개하는 명리책에서 한번 이분의 명식이 소개된 바가 있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신자진 삼합을 정말 잘 하신 분이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신자진 삼합 잠깐 얘기하면서 저희 큰아버지가 그 전자제품 가전회사에 오더를 받아서 파는 대리점 사업을 했는데 꿀보직이었다. 그래서 그냥 그 본사에서 막 그 80년대에 대한민국의 가전제품들이 막 깔리기 시작, 70년, 80년대에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가정집마다 쫙 깔리던 시절이잖아요. 그 시대에 딱 대리점 사업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독점을 했다고. 그 지역에선 그 사람한테만 살 수가 있어. 뭐 그러니까 이게 중간 대리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전제품 가게들은 다 큰아버지한테 물건을 받아서 팔아야 돼. 근데 큰아버지는 그 LG가 아니지. 금성, 삼성, 뭐 한일전자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물건을 중간 대리점인 큰아버지한테 주면 큰아버지가 이 물건을 뿌리기만 하니 이게 뭐 어떻게 앉아서 돈 버는 그게 관인을 받아서 하는 관인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교육 사업이니까 자기 개발과 성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계승 발전. 특히 사주에서 인성은요,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인성이 식상을 쳐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예후가 안 좋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인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인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뭐 편히 먹고 사는 형태나 꿀보직이나 대우 좋은 데서 그냥 일도 별로 안 해도 뭔가 좋은 조건으로 보수가 들어오는 형태로 가면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 인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공부 안 한다는 뜻인 거야. 인성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공부를 한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사주의 말년에 막 인성운이 우르르 들어오시는 분은 둘 중 하나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연금 받아서 숨만 쉬고 산다 할지 아니면 공부를 받아들여서 나의 식상을 더욱 키우든가 뭐 나의 관성을 더욱 키우든가 할지. 자, 그래서 이분은 좀 더 큰 범위에서 인성사업을 하신 분이시다. 국가사회적인 인성사업을 내 걸로 가지고 와서 나도 주도할게. 지금 나라에서 학교 세우기 바쁘지. 나도 좀 세울게. 지금 여기저기 학교가 필요해. 학생들은 넘쳐나지. 베이비 부모 엄청나게 베이비 피크가 나가지고 애들은 많이 태어났지. 그러니까 얼른 학교를 지어야죠. 저 같아도 저 국민학교 때 한 반에 70명 2부제 수업. 중학교를 갔더니 한 반에 70명 그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때려 부셔가지고 칸막이를 좁힌 다음에 한 층에 10개 있던 교실을 한 층에 15개 교실 완전히 콩나물시루 막 이러고 수업을 했으니까 이때는 더 했겠죠. 이제 더 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신자진 삼합이 국가사회의 지원을 받는 인성교육 문화 사업을 내 것으로 갖고 와서 내 사업으로 펼쳤겠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이게 없으면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러면 이게 국가의 인성사업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왔는데 내 사업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자리에 그 재성이 아니라 만약에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 신유 또는 경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같이 인성을 생해주는 일을 하지만 경영하거나 수익 사업으로 펼치거나 안정 지속 유지시킬 수 있는 형태로 가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식상으로 되어 있으면 식상 그러면 국가 사업인 교육 인성 사업을 드러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과 기술을 만들어내서 제자를 양성한다든가 교육자를 양성한다든가 관련된 일에 내가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내 재능을 발휘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가겠죠. 스케일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식상이면은 교육 관련 전문가가 되는 거고 재성이면은 교육 사업가가 되는 거고 관성이면 교육 지원 관료나 무슨 연구소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진 삼합에 대해서.
자, 삼합이 있을 때는 이게 제가 1번, 2번, 3번 삼합, 삼합사주를 살피는 요소들입니다. 1번, 신자진 삼합의 궁성, 궁성이라는 건 위치가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성, 그 다음에 순서, 그러니까 신자진으로 돼 있냐, 진자신으로 돼 있냐, 자진신으로 돼 있느냐 등등을 보는 겁니다. 원래 생지, 왕지, 화계지 순서로 가는 게 정법인데 세상 일이 꼭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거꾸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화계지, 왕지, 생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인성 사업을 내가 하나 잘 잡아가지고 내가 엔젤 투자자가 돼서 그 아이템을 내가 밀어주고 내가 그걸로 수익을 좀 얻어야겠다 하려고 했는데 중심되는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 아이템 가진 사람을 구해. 이러면 왕지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다 갑자기 생지가 나타났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 키우고 뭐 지원해주는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중심 인물이 없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중심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냥 각자 자기 일, 뭐 진토는 진토의 일, 그냥 신금은 신금의 일. 하지만 중심자가 나타나면은 신자진 삼합, 야 우리 함께 모이자 같은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관우장비랑 유비랑 제갈공명이 있는데 유비가 빠지면 관운장 장비와 제갈공명이 함께 모여서 뭐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너는 그냥 가서 동네에서 저기 군사들 일으켜. 나는 그냥 글 공부하면서 나는 전략이나 공부 좀 더 하고 있을게. 그러다 갑자기 유비가 부르면은 그럼 유비를 중심으로 큰 뜻을 모으겠습니다 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궁성, 위치와 십성, 어떤 십성인가? 십성은 역할이죠. 그 다음에 순서를 살펴본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2번. 삼합에서 일간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을 살핀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일간이 일주가 생지를 담당하고 있나, 왕지를 담당하고 있나, 화계지를 담당하고 있나, 또는 생지, 왕지, 화계지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옆에서 팝콘 먹고 있나. 그걸 보고 팝콘 먹는다 그러죠. 구경하는 거. 옆집에서 쌈나고 불났는데 재밌네.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극장에서 이렇게 팝콘 먹는 모습. 그러니까 그 일에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옆에서 간접적으로 있다가 뭐 그러다가 뭐 얻어맞을 수도 있고 뭐 구경하다가 떡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그 왕지가 뜻을 이뤘을 때 나를 생하는 역할이 되면은 야 쟤네 삼합 이루어지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떡이 생기겠구나. 뭐 이런 게 뭐 무슨 내가 산 밑에 무슨 가게를 하나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지역의 재개발 조합과 그 지역의 재력인들과 갑자기 정치인들이 삼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 이 산을 무슨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자. 케이블카도 놓고 여기다가 도로도 좀 깔고 관광지로 육성을 하자 하는데 나는 거기 안 껴있어. 하지만 이게 팝콘 먹고 관광단지 되면 좋지. 바로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나는데 그러면 우리 집 가게 우리 냉면집 장사도 잘 되겠네. 마치 이런 형태들이 날 수도 있죠. 반대인 경우일 수도 있죠. 내가 냉면집을 차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가 무슨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더니 절대로 요식업과 식당을 차리지 못하게 뭐 환경 정화구역 같은 걸로 만들어지면은 다 철거해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거죠. 내가 그러면 갑오일주가 신자진이 만들어지면 그럼 신자진 완성되면 수가 오를 하지 말라고 하겠죠. 저 식상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너 허가받고 해. 허가받고. 이제부터는 이거 허가제. 저 그전에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했는데 이제부터는 허가제야. 너 맘대로 못해. 자격 따기 전엔 너 이거 못 건드려.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신자진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또는 포함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펼쳐질 것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삼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삼합의 제어. 왜 그러냐면 삼합이 제어가 안 되면 이게 가끔 폭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말려. 내 주변에 싹 삼합 현상이 일어나니까 뭐 가족과 배우자와 회사와 내 직장이나 이런 데들이 전부 그 일에 모두 휩쓸려 버려서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야외 활동도 못 하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뭐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재택근무하라 그러고 뭐 무슨 뭐 지역 축제 열었다가 다 취소되고 이게 뭐야 지금 사회적 분위기와 주변 환경에 휩쓸린 거잖아. 그래서 그 휩쓸리는 분위기와 그 조화가 맞으면 잘 되는데 조화가 안 맞으면 다스톱인 거잖아. 이거 폭주야, 삼합의 폭주야 이렇게 되면 그렇지 뭡니까 그러면 코로나 시절에 무슨 원격 수업 같은 업체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축제나 파티를 하는 연회장들은 전부 다 쪽박을 찾고 교회나 종교단체들은 다 으악 해버렸고 야 헌금을 어떻게 얻어 사람이 안 모이는데
큰일이 나잖아. 뭐 집회 시위를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집회 시위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합이 만들어질 때 삼합을 제어해주는 역할은 그 삼합을 극하거나 또는 삼합을 설하거나 삼합을 설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자진 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목기운이 설하는 기운이죠. 그 수라는 기운이 어딘가로 향하게 되는 거야. 목을 만나게 되면은. 근데 만약에 목이 없으면은 어딘가로 향하지 않게 되면 얘가 좌충우돌하는 상황들이 벌어져. 어떤 물건을 잔뜩 생산을 해놨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래서 그 물건 만들어서 뭐 했을 건데 뭐 쓸 데가 없잖아. 이런 상황들이 일부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삼합을 제어나 설기하는 오행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삼합이 후루룩 펼쳐졌다가 휘꺼지는 수가 생기죠. 가령 호신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오대운을 만나서 이노술 삼합을 제 지지의 글자들이 만들었어. 그러면 화의 기운이 확 펼쳐나가는데 근데 제사주 원국에는 해수가 2개가 있어요. 이 해수가 이노술 삼합의 견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 조절 장치 같은 역할이라고 봐야 되죠. 옛날에 우리 집에서 연탄들을 때우실 때 화력을 좀 낮추고 오래도록 가게 하려면 가서 연탄 구멍 좀 막아라. 그러면 가서 이렇게 아궁이에 이렇게 구멍을 조절을 해가지고 구멍을 막죠. 숨구멍을 막아버리면 연탄이 오래 가죠. 근데 숨구멍을 확 열어버리면은 한 4시간 동안 미친 듯이 끓어오르다가 휙 꺼지죠. 그러니까 안 된다. 12시간 가야 된다. 그럼 걔를 좀 닫아놓죠. 이게 일종의 견제와 조절 오행 같은 경우죠. 그래서 호신생 같은 경우에는 해수를 2개 갖추고 있어서 인호술 삼합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확 하고 터지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스무스하게 조절이 되면서 오히려 초창기에는 수의 기운이 더 많죠. 화의 기운보다. 뭐 이제 그런 요소로 그냥 야 천천히 가 서서히 가 그 대신 오래 먹어 이런 것 같은 요소라고 보면 되겠죠. 삼합에 제어 설기하는 기운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의 영향은 내가 그 삼합을 제어 설기하는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삼합을 활발하게 비추는 게 중요하지 뭐 그 다음은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사주들도 있는 거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담당을 하겠지. 사람들이 내 사주에 뭔가 없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아는데 내 사주에 뭔가 없으면 그거 가진 사람들이 해요. 내 사주에 모든 게 다 갖춰줘야 된다는 뜻은 내가 알아서 내 집 내가 짓고 농사도 내가 지으며 옷도 내가 만들어 입고 자동차도 내가 조립하고 바나나도 내가 키워 먹으며 뭐 닭도 내가 키워가지고 잡아먹겠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야. 아니야. 내가 닭 잡는 법 모르면 하림에서 갖다 줄 거고 뭐 집 짓는 거 모르면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지어줄 거고 내가 옷 안 만들어도 돼. 나는 그냥 돈으로 바꿔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그냥 한두 개만 잘하면 돼. 한두 개만. 뭐 명인 소리 하나만 들으면 그걸로 아니 일단 노래만 잘하면 돼. 뭐 빨래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별론데 어떤 사람이 뭐 노래를 잘해. 그러면 그 노래 잘하는 거 가지고 알아서 결혼도 할 거고 밥도 먹고 살 거고 뭐 차도 운전하고 다닐 거고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특정 오행으로 편중됐다고 해서 이 사주 망했어요라고 그 단언하는 것은 어렵다. 같은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근데 제어 설기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자. 다음 4번째. 조 불균형 여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요거는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4번째 사항에 있는 겁니다. 참고를 하라는 거지 중요하거나 핵심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3개의 기운이 모여서 하나의 연대를 이룬다. 광역적 협력과 재생산, 재사이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조 불균형은 일부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라 정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사주에 신자진 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지 4글자 중에 자그마치 3글자가 수의 기운을 따르고 있어. 수가 대장이야, 그러면 그 사주에서는. 그러면 다른 글자가 아무리 화라 그래도 대세가 바뀌어요? 그럼 대세가 안 바뀌어. 그럼 다른 글자 화 하나 있으면 걔 외톨이야. 걔 이제 수가 이렇게 연대를 만들면은 이제 수 입장에선 그 화는 내가 할 일이 생긴 거야, 이제. 그 화를 두들겨 패는 일. 이 화를 막 작용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일. 뭐 이런 것 같은 일이 생긴 거라고. 내가 뭔가를 관리 감독하는 일이 생겼으면 관리 감독할 대상이 있어야 돼. 내가 뭔가를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관리 감독할 대상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면 학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열관리사가 되면은 뭐 열관리를 잘 못하는 회사나 기업이나 가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 할 일이 생기는 거니까. 내가 슈퍼히어로면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할 일이 생기지. 이제 그런 역할들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조후라는 요소는 한쪽 기운으로 확 틀어져요. 봄의 기운, 뭐 여름의 기운, 가을의 기운, 겨울의 기운으로
삼합이 의도하는 기운으로 틀어질 경우에 전체적인 환경이 그거 위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면 됩니다. 참고로 사주의 8글자는요, 각자 따로 놀아요. 이렇게 8글자는 서로 얘는 일로 가자, 쟤는 절로 가자. 그래서 8개가 각자 따로따로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지지에서 자그마치 3개의 기둥이 한데 연대를 해가지고 무슨 프로젝트를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일단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무슨 일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 그것 때문에 교회 시간 조절해야 되고, 아이도 못 봐야 되고, 외국 나가 있어야 되고, 학교는 이걸로 조절해야 되고, 회사에서 하던 일 집에서 갖고 와서도 해야 되고, 이런 일로 그 일로 휩쓸리는 형태들이 일부 일어날 수 있다 같은 거죠. 무슨 느낌이죠?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야. 그래가지고 가사를 다 털어가지고 독립운동가를 돕고, 자기가 직접 또 독립운동 단체에 가가지고 택기도 힘들고 가끔 총도 쏘고 도시락 폭탄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와 연루된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걸리면 다 죽잖아. 그럼 이제 돕든지 연을 끊고 도망을 가든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걸리는 거야. 이제 엮이면 이제 확 엮이든가 생사를 같이 하든가 아니면 아주 확 도망을 가든가 해야 되는 형태들. 그래서 신자진 수의 기운으로 확 다 묶여서 돌아가 버린다. 그게 중심이 되어 버린다 같은 형태들이. 그 전쟁사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일 전쟁.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중국과 일본이 벌인 전쟁이죠. 거의 일방적으로 일본이 중국을 두들겨 팼죠. 그 중일 전쟁 당시에 그 일본이 정예 병력을 가지고 파죽지세로 현대식 병력을 가지고 그 병력은 많지만 장비가 후진 중국군을 그냥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중국의 그 총통이었던 그 사람이 안 되겠다. 수도를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수도를 그 중국의 서쪽으로 옮깁니다. 서쪽으로. 여러 번 옮겨요. 여러 번. 뭐 난징으로 옮겼다가 난징이 함락이 되니까 다른 도시로 옮겼다가 또 거기도 일본군이 치고 들어오니까 계속 쫓기는 도망가기 게임을 합니다. 도망가기 게임을 하는데 그때 그 자유중국의 총통이었던 그 사람이 그 당시 이사를 정부를 옮기면서 그 동쪽 지역에 있던 모든 기업체, 그 다음에 관련된 산업체, 이런 기업들에가 전체 포고문을 내려가지고 지금부터 일본군을 피해서 우리 동진을 하겠다. 동쪽으로 이사 갈 거니까 모든 사업가나 공장을 가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신네 공장에 있는 기계를 전부 띄워가지고 모조리 동쪽으로 이전한다. 실시! 라고 얘기를 내렸어요. 2차 대전 때 보면은 소련도 그랬습니다.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니까 독일군의 길목에 있는 모든 공장들한테 전부 다 대피령을 내리고, 대피령을 안 내리면 반역자로 총살하겠다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소련의 공업력이 무사히 살아남아서 이후에 역전의 계기가 삼았죠. 근데 이런 거야. 그 장개석이구나. 장개석 생각났다. 그 장개석이 모조리 공장을 동쪽으로 옮겨라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공장을 뜯어서 옮긴 사람들도 있는데 못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내가 여기서 50년을 가업을 이어왔는데 여기 어떻게 공장을 옮깁니까? 공장을 옮기려면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요 사람도 걸리고. 주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삼합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삼합 걸려있는 사람은 갑자기 스탠스 옮기다 그러면 그냥 죽으란 소리야. 나 못 옮겨요. 여기서 나 이 동네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는데 동네를 옮기면 그 술을 어떻게 만듭니까? 서부터 나는 이곳에서 나오는 원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동네를 옮기면 내가 어떻게 옮깁니까? 아,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설마 일본군이 날 죽이게 하겠어? 아니, 일본군이 와서 다 죽였어. 다 부시고 그 중국인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다가 저기 한국인 조선이나 이런 사람들 갖다가 다 집어넣어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삼합이라는 것도 어떤 사회적 환경과 가정적 환경의 세 개의 기운이 확 엮이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은, 아니 그냥 거기에 묻혀 살래요 하면 좋은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소개했던 여기 있는 교육사업 만들어가지고 대학 총장, 대학 설립자 이분은,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되냐, 국가와 사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일을 지금 나도 하고 있으면서 국가 사업의 기반인 재성활동이 부족하니까 내가 사업 일으켜서 같이 도와줘서 그래도 대학이 그래도 수익이 나야 계속 지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적자 나는 그 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해? 내가 이거를 안정적으로 경영 관리할게. 재성을 올렸으니까 내 것도 경영하고 사회에 있는 신자진도 경영하고, 그러면 경씨는 얘도 돕지만 내 것도 좀 생해줘. 그러면 나도 내 것도 관리하지만 너네 것도 좀 관리해 줄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근데 이분은 그럼 이거를 부업으로 심심풀이 땅콩으로 했을까? 사주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평생에 걸쳐서 그냥 이거에 매진한 거야. 특히 이 사주는 신, 자, 진 외에 다른 글자 없죠? 뭐 여기 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잖아 다른 글자가. 그럼 이분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일생은 세상의 인성 교육 사업이 확장돼서 더욱더 크게 넓게 민간 개인으로까지 펼쳐질 수 있게 하는 일을 평생 하겠다. 그러면 결혼을 하더라도 그런 거에 부합하는 나 도와줄 만한 여자랑 결혼해야 되고 뭐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거와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고 하는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뭐 20대엔 요거 하다가 30대에 뭐 하다가 40대에 뭐 했어요. 또 이런 스토리 안 나오고 그냥 20대에 뭘 한 걸로 30대에 뭘 했고 30대에 뭘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일생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형태들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아우 좀 훌륭한 좋은 일을 하셨군요. 부럽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이고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인생이 없었겠군요 라고 하는 형태의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사주는 조우적으로 봐서는 원국에 화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빛내거나 드러내거나 소문내거나 알리거나 뉴스에 빵빵 나오거나 그런 일이 잘 없을 가능성이 높죠. 대신 대운에서 이 반대되는 대운인 이런 40대나 50대, 60대에 이렇게 사오미 대운 정도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주목받고 드러나고 활성화되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수의 기운은 일종의 냉장고에 넣어놓은 음식과 같아가지고 장점,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신선하게. 단점, 그냥 먹으면 맛이 없다. 마치 밀봉해 놓거나 포장해 놓거나 깡통에 넣어놓거나 통조림에 넣어놓은 음식과 같아서 이거를 개봉하거나 가열하거나 조리하거나 하는 형태는 화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화에너지는 활성화죠, 활성화. 수를 만나면 화가 수를 활성화시킵니다. 물론 화의 기운도 약해지겠지만 수의 기운이 활성화가 돼. 그러면 이 사주는 남들이 별로 돌아보지 않는 잘 빛나지 않는 그런 일에 참여를 했지만 대운에서 이렇게 사오미 대운을 만나게 되면 내가 만든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잘 일으켜질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조불균형 유무는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해요. 다음에 오행의 체용 변화를 살핀다. 이거 좀 말이 어렵죠. 체와 용의 변화라는 말은 이 명리학에서 체용의 변화 이런 말이 되게 많이 쓰여지는데 근데 이게 구체적인 뜻이 그 얘기하는 선생님마다 좀 달라. 얘기하는 선생님. 근데 일단 여기서 좀 쉽게 보자면은 체는 실체를 말하는 거고 용은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용의 변화라는 거는 실체와 용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령 칼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칼의 용도를 조리용으로 쓰면 얘는 요리용 칼이죠. 근데 유사시에 도둑놈이 나타났는데 내가 내 옆에 칼을 쥐었어. 그러면 얘는 요리용이에요. 자위권 방위용이에요. 그치? 자위권 방위용, 사람 잡는 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뭐 총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같은 총이지만 은행을 터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마을의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는 거지만 용도가 바뀌면은 나의 어떤 권력과 치부와 부귀영화를 누릴 용으로 뭐 좀 부정하게 쓰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체용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원래 이런 용도로 사용되던 기운이 저런 용도로 사용되는구나 같은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쉽죠.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는 애는 가령 사주에서 신금이라는 애는 신자진 운동을 따라가게 되면 자수를 돕는 용도로 사용되겠지만 만약에 자나 진이 없이 옆에 인목이 있었으면은 인목을 견제하거나 인목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건데 만약에 신자진 삼합 현상이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다른 역할은 다 제끼기 시작을 하면서 오로지 자수를 수행하는 용도에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원래는 저 사람 무슨 느낌이죠? 그 체형의 변화. 우리 집 강아지를 하나 큰 리트리버를 하나 사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하가지고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에 불량한 사람들이 우리 집을 기웃거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 리트리버를 목줄을 걸어가지고 대문 앞에 딱 그 대문에서 딱 걸어놨더니 이 집에 애완용 강아지가 집 지키는 경비견으로 변하게 돼. 뭐 이런 것도 체형의 변화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루에 3시간은 애완용으로 쓰는데 8시간은 집 지키는 용도로 쓴다. 이런 거는 채용이 왔다 갔다 겸용한다. 뭐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신자진을 하게 될 때 신, 자, 진이라는 글자가 전에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신자진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을 하겠구나 같은 용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연예인 중에 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연예인이 있죠.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드라마에 그 예능 프로에서 그 어머니와 함께 나왔는데 그만 형하고 재산 분쟁이 벌어져 버렸어요. 형이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누군지 다 아시죠? 형이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20, 30년 동안 형이 돈을 착복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실제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내 앞으로는 땡전 한 푼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 전까지는 가족이니까 하고 믿었는데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때 이제 누가 나서서 활동을 하게 되냐면은 그 남자 연예인이 그동안 교제를 해왔던 여자친구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친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당신의 권익을 찾아야 된다. 지금 형한테 다 이용당하고 있다. 가족한테 다 뺏기고 있다. 지금 당신 통장에 얼마 있느냐. 당신 회계장부 본 적 있느냐. 그게 원래는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밥 먹고 외로움 달래주는 내 애인이었는데 이 애인이 내 변호사로 바뀐 거야 지금. 내 권익 찾아주는 변호사로.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여자친구의 제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적 분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여자를 사귈 때 또 그 집안에서 엄청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박수 모씨인데 그분이 50 몇 살까지 결혼을 4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걔가 결혼을 하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돈을 못 벌잖아.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만 하려 그러면 그 여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형하고 가족들이 결사반대를 대놓고는 못하고 안 된다, 뭐 사주 봤더니 잡아먹는 된다, 뭐라고 했겠지. 그래서 결국은 그런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도 화가 난 거야. 이제 보니까 나를 결혼을 안 시키는 게 그들이 유리하니까 나를 가족들이 이용을 해먹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자친구가 내 변호사로 바뀌어가지고 활동을 그렇게 하게 됐다. 이런 것도 일종의 채용의 변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6번째, 특정 오행에 과다가 생기죠. 신자진을 뭐 인호술 이런 걸 만들게 되면 뭐 화가 강해지든가 수가 강해질 때 특정 오행의 과다로 인해서 긍정적인 현상도 생길 수 있지만 부정적인 현상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얻었는데 이런 것은 버려야 한다. 뭐 이런 형태들 있죠. 독립운동을 통해서 내 그 애국심과 자부심은 얻었는데 뭐 부인 죽고 자식 죽고 가족 망하고 뭐 흩어지고 뭐 이런 형태들이 벌어질 수 있죠. 이순신 장군 영화에도 보면 흔하게 나오는 스토리가 전 일본군의 수배령이 떨어졌어. 뭐라고? 이순신 장군의 사돈의 팔촌의 친척까지 모조리 잡아와라. 생포해 와라. 생포 못하면 죽이기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전국의 스파이와 간첩들이 일본군이 쫙 깔려서 그 이순신 장군의 친인척들 색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피난 갔던 이순신 장군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죽죠. 일본 검객들한테 잡혀 죽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장군이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살았을 텐데 내가 이런 역할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자식을 잃었구나 해가지고 막 통탄하는 장면이 영화에도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대형 사건에 섞여서 거기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을 때 다른 요소는 내려놔야 될 가능성도, 국가적인 일을 했더니 내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든가 그냥 내 띵까띵까 놀고 재밌는 일에 마구 살았더니 사회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반대급부적 일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신자진 수국이 만들어지면 무슨 활동이 억제될까? 무슨 활동이? 화가 억제되겠지. 뭐 사오미가 억제되겠지. 사오미. 근데 그 사오미가 천간 십성에 따라서는 그게 재성일 수도 있고 인성일 수도 있고 식상일 수도 있고 관성일 수도 있고 비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비겁이 억제되면 나 그 일을 하느라 사람을 못 만났다. 혼자 외롭다 하는 등 뭐 나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수의 일을 내가 펼치고 있느라 나 드러내보지도 못했다. 사진 한 방 못 찍었다. 밝은 곳에 일도 못했다. 나 수술실에서 맨날 아픈 사람들을 하루에 10시간씩 수술을 하느라 나 동창회도 못 나갔다. 애인도 못 만났다. 뭐 이럴 수 있는 나이트클럽도 못 나가봤다.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죠. 돈 버느라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는 사람. 그분은 지금 뭐로 편중된 거예요? 돈 버는 일에 편중된 거예요. 이제 돈을 못 써. 시간이 없죠. 얼마 전에 MBC의 김대호 아나운서가 그 솔로로 전향을 하겠다. 프리랜서 전향을 하겠다 해가지고 인터뷰가 나왔는데 아니 왜 프리랜서로 전향합니까? MBC에서 월급을 적게 주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연봉 한 1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뭐 연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그만둡니까? 그러면 프리랜서로 가면 몇 억도 벌겠죠.
옛날에 전현무 씨도 MBC 아나운서였다가 프리로 전향을 해서 10배, 20배를 더 벌잖아. 이제 스타가 되면은 그런 거죠. 스타가 아니면은 오히려 독립을 해 나갔을 때 배고플 수도 있겠지만. 근데 김대호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 그 돈 한 푼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MBC에서 나를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그래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내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삼합이 펼쳐지면 특정 오행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역할이 좀 힘든다. 대신에 그러면 삼합이 펼쳐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삼합을 펼치는 일에서 배우자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오락실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해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굽니까? 저기 그 원자력 발견하신 그 여자 박사님. 퀴리 부인. 네. 그 퀴리 부인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박사잖아, 연구자잖아. 근데 그분 남편이 누구냐면 그분 남편도 원자력 방사능 연구하시는 분이야. 우라늄 연구하시는 분. 그 두 분은 저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연구해, 같이. 그러니까 남자가 뭔가 기자야, 언론사에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의 부조리를 전부 까발리겠다 하는 일에 삼합으로 막 연결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그거 외에 다른 일 못 해. 그럼 배우자를 누구로 만나야 돼? 기자, 카메라맨. 그럼 내가 연예인이야. 내가 지금 연애할 시간이 없어. 삼합으로 엮였어, 게다가. 그럼 누구랑 연애해야 돼? 코디, 경호원, 매니저. 그러니까 내 차 운전해주는 사람, 내 보디가드. 이런 사람은 내 일과 엮여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일을 함께, 삼합적인 일을 함께 휩쓸려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좋은 거고, 인연을 안 맺으면은 저 부인 있는데 1년에 한 번 봐요. 이런 소리 나오고, 여자친구 있는데 맨날 영상통화만 해요.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특히 삼합은 배우자나 가족들이 일종의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치에 삼합이 걸려있다, 정치인이 되기 위한 삼합이 걸려있으면 내 가족도 내 선거운동 하러 다녀야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저 불우유토끼 하고 있으면 내 가족들도 와서 같이 저 허름한 옷 입고 와서 불우유토끼 해야 되고, 괜히 나 정치인 되는데 이상한 구설시비 일어날 일 안 일으켜야 되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 장학금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삼합이 펼쳐지면은 삼합의 반대 기운에 대한 어떤 희생적 요소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려면 삼합에 엮여서 연애도 하시고 데이트도 하시고 놀러도 가시고 개인 활동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오.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봐야 되겠죠. 샘플들이 많은데 이거 설명하려면은 기네. 가령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요소를 한번 봐봐요. 이 사진은 신, 자, 진 했는데 나는 해수 가지고 있죠, 해수. 자, 그러면 이런 사주를 보면은 자, 시간의 흐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흘러요, 시간의 흐름은. 그러면 나는 외부의 먼 곳에 신을 경험하고 다음에 진이 있었는데 신, 진 하면은 자수가 있으면 완성이 되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뭘 깔고 앉았죠? 해수를 깔고 앉았죠. 해수는 자수의 전 단계죠. 그러니까 이게 신 준비됐고 진 준비됐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자수를 준비하면 되겠군 했는데 첫 타임이 자수로 나와서 해수로 나왔어. 해수가 나온 거야. 그러면 해수를 갖다 걸려고 했더니 진의 원진이 나는 거야. 진토가 야, 해수는 함량미달이야. 야, 자수 갖고 와, 자수. 그래서 이게 해수를 거쳐 자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통은 사회가 이런 준비가 돼 있고 저런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사회에 맞는 재성 사업을 내가 펼쳐야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통 미스테이크, 시행착오들이 좀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을 봤다. 그래서 해수를 더 발전시킨 중심 기운인 자수의 기운을 펼쳐보겠다 했더니 국가 사회의 상관들이 와서 내 사업을 돕고 사회의 겁재들이 와서 내 사업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나눠 먹읍시다.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관리를 해드릴 테니 당신이 자수 사업을 좀 많이 해주시오 라고 해서 이 겁재와 나의 사업이 서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 상관 재주와 자수 시장 및 경제활동과 관리 영역과 진토라는 사람이 엮여 있는 거야. 그러면 재주와 사람과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곳에 무슨 어느 도시에 무슨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쉽게 말해서 뭐 방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그곳에 방직 공장이나 섬유 사업이 없어. 그러면 내가 얼른 이곳에다가 방직 사업이나 섬유 사업이나 의류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여기 그 전문가들도 많고 그거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도 많고 외부에서 지원과 조력도 해주니까 펼쳐보겠다. 해수라는 거를 가볍게 해봤는데 해수는 신금생수가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하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진토들 입장에서는 요 해수를 보고 썩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뭐야 고작 저거 보는 거야? 저거 보는 일에 내가 해야 돼? 그러면 해수 말고 그럼 자수를 할게 같은 거. 이런 경우에 해수와 자수의 차이는요. 해수는 대중성이 넓지만 중심 기운은 아닌 거고 자수는 대중성은 좁지만 중심 기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벤츠에서 4억이나 5억짜리 차를 만들었다. 이거는 중심차죠. 하지만 주로 돈은 뭘로 보냐 하면은 저기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E클래스로 돈을 번다고. E클래스로. S클래스 많이 못 산다고. 차가 또 비싸가지고. CL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잖아. 그러니까 요게 대중적 모델이고 요게 중심 모델이고 그러면 이런 사주는 자수의 사업도 하면서 해수의 사업들 저가 모델이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장과 이 중심 기운의 기술이 집약돼 있지만 그러려면은 신자진이 모두 합쳐야 만들어지는 요 자수의 모델을 같이 하는 형태들이 있죠. 다이어트 시장에 누구나 가볍게 사 먹을 수 있는 효과는 떨어지지만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프리미엄 진짜 뛰어난 선수들만 마시는 되게 비싸지만 그 다양한 산업이 엮여야지 만들어지는 그러면 중심 제품도 이런 경우는 같이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주는. 그러면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현재 아직 자수를 펼치지 못하고 제가 사업을 펼쳤는데 제 생각대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프리미엄, 중심 기운, 그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형태의 제품군을 만들어 보든가 시장을 만약에 해수가 무슨 이동시장, 이동 푸드트럭이라고 한다면 자수는 한 곳에다 거점을 좀 중심지에다가 멋있게 만들어서 보시오. 그런데 해자는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만드는 거니까 약간 지하에 만들든가 사이버 세상에 만들든가 어떤 정신적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뭐 밤에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국제적인 무역이나 유통 같은 수의 기운의 물상에 따른다든가 또는 정신이나 교육성을 뜬다든가 하는 형태의 수의 물상에 따르는 것을 하시오. 소문나지 않게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살 수 있게. 제가 20대 때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을 했는데 이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매년 그 행사 때마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폭죽을 쏴야 돼. 폭죽. 근데 문제는 이 폭죽이라는 게 나라에서 되게 위험품으로 간주를 해서 이 폭죽 취급 허가를 잘 안 내주다 보니까 폭죽은 대놓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문방구에서도 폭죽은 파는데 문방구표 폭죽을 캠프장에서 쓸 수는 없고 우리 청소년 수련원에서 막 몇백 명이 모여서 캠프파이어를 하려면은 프로급 폭죽을 써야 되는데 프로급 폭죽은 그 강력한 법의 제재를 받아서 시중에 못 팔게 돼 있어. 그래서 그 허가를 가진 일부 특수한 업체에서만 파는데 문제는 이 업체들이 소문을 안 내고 특히 아예 소문을 못 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비밀리에 그 폭죽이 유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폭죽을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폭죽집을 갔더니 그게 무슨 가정집처럼 생겼는데 띵똥띵똥 누르니까 가정주부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폭죽을 사러 왔는데 명함 보여주십시오. 저 무슨 수련원에서 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나를 지하 무슨 창고로 이렇게 안내했는데 그 안에 온갖 폭죽, 폭탄, 그러니까 그거 잘못 쓰면 테러범이 거기를 알게 되면 테러범이 그 집 털면 빌딩 하나 날릴 수 있어. 엄청난 폭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필요한 만큼만 가서 여기서 판다는 거 말하지 마십시오. 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장사예요? 수장사. 수장사야, 이게 수장사.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거 팝니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들이닥쳐요. 이거 무슨 화포 승인 받았느냐. 근데 그거 법 다 지키면 팔 수 있는 물건이 제대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허가만 받아놓고 막 다른 물건도 파는 거야. 이제 프로급 폭죽을 갖다가 막 제대로 뻥 하고 제대로 터지는 거. 그저 해수욕장에서 파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폭죽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장사를 하시오 같은 거죠. 그런 장사를 하시오. 그 보면은 그 변호사나 그 건강식품류가 그 나라에서 규제를 받아요. 일정 수준 이상 광고하지 마라. 이런 용어 쓰지 마라. 이런 것들은 광고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수의 물상에 해당되는 일이다.
우리 주변에 물처럼 스며들어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일들이 수와 관련된 그래서 뭐 정신, 문화, 교육, 종교, 철학, 뭐 무역 뭐 이런 형태들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뭐 이런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분이 누구시냐? 아, 그분이시구나. 저 일영에 가면은 이분 랜드 있습니다. 일영에 가면 이분 랜드. 이분을 되게 좋아하시고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뭐라고 좀 얘기를 허모 선생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분은 정체가 뭐죠? 종교인, 정치인, 만물 박사, 철학자, 뭐 다양한 분야 또 어떤 분한테는 또 존경을 또 되게 많이 받으시는 여러 개를 겸행하고 계신 분이시죠. 네. 이분은 신자진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신자진으로 명예, 권력, 지위, 조직인데 어떤 명예, 권력, 지위, 조직? 알려고 하지 마는 명예, 권력, 지위, 조직.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만든 조직은 약간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면은 요만큼인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하는 형태들이 펼쳐집니다. 이 정관으로 삼합을 만들었는데 또 펼치기는 정관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부풀린 평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죠. 재주와 능력으로 관을 펼쳐내고 있는데 재성 사업을 겸하고 있죠. 이게 신자진을 만들었는데 여기 재성 껴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야. 사업이. 이렇게 되면 종교 사업도 되고 무슨 뭐 교육 문화 사업도 될 수 있고 뭐 그건 뭐 학교도 짓고 교육센터도 짓고 뭐 정치인 양성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뭐 연설도 하시고 뭐 다양한 분야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 보면 신자진 삼합의 본기인 임수를 천간에 올려서 이게 내 개인의 명예죠. 개인의 명예. 임수가 여기 있었으면 국가사회적 명예. 국가사회적 명예. 여기 있으면 개인의 명예. 나 같은 사람이 혼자 있어? 사회에 더 있어? 그렇죠. 이게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원톱인 거예요. 원톱. 이게 병화가 혼자 있으면 그 분야의 독보적인 원톱이고 이 사회에 병화가 한두 개 더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좀 더 있어. 그런 느낌이죠. 이거 되게 사주대로 잘 사시는. 뭐 세상, 우주는 다 필요해서 만들었으니까 다 이분의 역할도 필요하신 게 있겠죠. 뭐, 이분의 무슨 랜드에 이제 뭐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실, 개인이 하실 일이에요. 뭐 이런 형태들. 이 사주도 신자진을 만들었죠. 신자진. 신자진의 구성품을 보니까 편인, 어떤 학문과 지혜와 문화, 학문, 지혜, 예술, 문화와 편관, 권력과 그 다음에 다수의 사람들. 그러면 종교, 철학, 교육, 학문과 조직과 사람이 모였네? 이거 뭐 만들기 좋아요? 종교단체 만들기 좋네. 철학, 영성단체 이런 거 만들기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시주에 식신도 있으면 요 수의 기운이 수생목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식신은 제자 양성, 뭐 자기만의 재주와 능력 발휘 이런 형태. 그 사회에 많은 군중들을 모으고 사회에 특별한 인성인 편인을 모아서. 근데 금수의 기운이 가득하고 화가 약하니까 이분이 만드는 조직이나 단체는 방송, 언론 등에 확 알려진다기보다는 그들만의 어떤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게 수가 많잖아요. 이게 다 수잖아. 결론적으로 이렇게 치면 다 수와 그 함께 연합을 한 세력들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조직 단체를 공유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중심이 누구예요? 중심이 누구? 일주죠. 나를 중심으로 나의 직속 세력인 나의 친위 세력인 친위 비겁을 중심으로 사회에 인성을 받으니까 이러면 기부금 많이 들어오겠죠. 사회에서 인성이 좋은 원래 종교인은 인성이 잘 갖춰져 있으면 기부금이 잘 들어와요. 사업가는 대체로 내가 식상생재를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종교인은 자기가 뭐 물건 팔아서 돈 벌거나 밥 해줘서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경우는 주로 종교단체는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잘 되죠. 뭐 신천지 이런 데도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통일교 거기가 다 큰 부를 이룬 이유가 그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잖아. 사람들이 재산을 다 갖다 바치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 사회의 인성을 가득 받아오게 되는 형태. 제자들을 키우는 형태, 뭐 이런 형태니까 종교, 철학, 영성가. 근데 다만 이사주도 그렇고 좀 비스무리하죠. 근데 이분은
그 비밀의 단체를 만들어서 본인이 튀잖아. 단체는 비밀스러운데 본인은 유명하잖아. 맨날 방송에 나오시잖아. 유튜브에도 맨날 얼굴 자기가 원톱이잖아. 자기 단체는 안 나오는데 본인은 많이 나오시잖아. 그렇죠? 반대로 이분은 안 나오시죠. 조직도 안 나오고 나도 잘 안 나와. 이렇게 되면 약간 운둔 단체나 비밀 단체나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모아서 크게 소문내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거나 하는 형태들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재성이 크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돈 벌기 위한 상업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죠. 여기 그냥 돈 닦는 모임 같은 느낌이라면, 여기는 자기가 일지에 돈줄을 가지고 있잖아.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 다 내 돈. 그러면 상업성을 좀 가지고 있는 요소다. 그 다음에 나를 타이틀로 내세워서 신자진 조직을 만들어서 뭐 이런 형태도 될 수 있죠. 남 40대 구도자 영성과 비겁들의 인성단체를 만들어서 중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주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별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주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사주를 잘 활용하면 큰 사람들의 조직과 단체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이 단체는 비겁 중심 단체죠. 이 단체는 관성 중심 단체죠. 그렇죠? 신자진이 관성이잖아. 이 사주는 비겁이죠. 십성에서 비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단체도 있고 관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조직을 크게 만들어서 이끌고 싶어요 하려면 비겁과 관성 중에 둘 중 선택하시오. 물론 적당히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비겁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단체는 자율단체예요. 계급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체가 비겁 단체인 거야. 뭐 친목회, 뭐 라이온스 클럽, 시간 되시는 분 토요일에 나와서 함께 뜻을 같이 하시는 분 함께 뭐 태극기를 올립시다, 뭘 합시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관성 단체는 권력, 통제, 권위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좋게 말하면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단체나 조직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비겁하고 관성이 섞여 있으면은 두 가지를 겸행하고 있어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지만 그 조직에서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뭐 지역장, 계급, 뭐 월급, 뭐 전업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오르려고 막 사람들이 경쟁을 한다던가 위계 질서가 만들어져서 누가 하는 말은 누구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누가 하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권력적, 권위적, 계층적 그 층이 만들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조직이나 군대 조직은 일종의 관성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무슨 시민단체라든가 뭐 의병 조직이라든가 뭐 자율적 뭐 동물을 돕겠다는 둥, 뭐 거리를 청소하겠다는 둥, 뭐 환경을 보호한다는 둥, 뭐 아무개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둥, 뭐 이런 형태의 모임들은 일종의 자율성의 단체라고 볼 수 있죠. 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시고 뭐 싫으면 나가시고 회비를 좀 거둘 수는 있고 그 안에 봉사자들이나 감투를 찬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어떤 봉사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거죠. 제가 없어도 저기 교육 종교 쪽으로 나가면 돈을 많이 줄 수가 있는. 만약에 이 사주가 재성대운을 만난다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살다 보면은 당연히 사오미 재성운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친목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함께 진리를 추구해 봅시다 하는 어떤 순수한 모임이 영성단체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재성운을 만나면은 뭐 상업적 강연회라든가 뭐 월 회비를 얼마씩 걷는다든가 그 모임에서 어떤 공산품이나 뭐 기념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좀 올린다든가 하는 형태의 부수적 수익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사주도 재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식신 안에 들어있죠. 식신인 안에 인중병화로 들어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성으로 무언가의 일을 추진하는데 그 안에는 이 사주의 세계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어느 정도의 사업적 요소들도 갖춰지고 있구나. 뭐 출판사를 만들어서 출판을 하면 거기서 생기는 수익들을 뭐 사람들이 좀 나눠 갖는다든가 뭐 무슨 돕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약간의 수익금을 남겨서 뭐 센터 운영비를 좀 쓴다든가 하는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재성을 대놓고 표출한 게 아니고 식상 안에 서브 개념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펼치려고 하는데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는 하는 식상적인 일을 펼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는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익 사업 정도는 합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사주가 만약에 사주의 당사자가 이만한 능력을,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좀 나쁜 마음을 가졌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되게 좀 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다.
그럼 또 사회에 되게 또 공공의 이익이 되는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주만 보고는 알 수 없고, 그거는 그 영혼이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 또 높은 차원에서 굳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도 좀 애매하고, 우주에서는 다 필요한 일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봐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자진삼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은 좀 짧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